서울시장 박원순이 느닷없이 개각 발표를 빌미 삼아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가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박원순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대선 주자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박 시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 갈 길을 고민하는 사람 말들을 들어왔는데 오늘 느닷없이 개각 소식을 들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되고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경제위기, 민생도탄, 남북관계위기 등 이런 이 많은 산적한 상황을 식물 대통령에게 맡겨둘 수 없다.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 위기, 국민의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각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가위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농간은 즉각 중단돼야 된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 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거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헌법유린과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도하는 수사는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오늘 왜 박 시장이 느닷없이 총리 발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가? 또 거기에서 요지가 대통령 물러가라, 조각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봄에 메르스 사태 때도 한밤중에 심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메르스와 관련된 삼성병원 등의 상황 등을 폭로하면서 정부를 질타했고 그것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순식간에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있었죠. 자, 박 시장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야권에서 대선 후보가 지금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박 시장이 밖에 나와서 제3지대에서 안철수 등과 더불어서 또 대선 후보 경쟁을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박 시장은 지금 뒤처져 있는, 안철수에게도 훨씬 뒤처져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일종의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시점을 찾고 있었는데 최순실 사건에서 다른 주자들은 대통령 하야, 퇴진, 탄핵 등을 말하는데 아직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검찰 수사가 한 2, 3주 지나고 특검 들어가고 할 때쯤에는 야당의 유력 주자들도 앞을 다투어 대통령 퇴진, 하야, 탄핵을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빨라야 산다. 서부시대 때 이렇게 총잡이들, 건맨들끼리 결투를 할 때 빨리 빼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있죠. 빨리 빼되 정확하게 쏴야지. 빨리 뺐는데 나는 상대를 맞추지 못하면 빨리 빼는 데만 집중해서 상대가 나를 쏴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도 메르스에 이어서 빨리 총을 뽑는 데 몰두했는데요. 박 시장의 지금 대선과 관련한 초조함이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오늘 또 박 시장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조각권을 상실했다. 또 대통령이 조각을 할 위치가 아닌데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오늘 총리 내정자 발표를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한 평가이지 대통령이 조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인 지경에 이르렀다라든지 무슨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박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 그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박 대통령이 오늘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청와대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앞 일부에서 했습니다마는 박 시장이 오늘 이런 식으로 퇴진하라 이렇게 내어 걸고 기자회견을 한 부분 또한요,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럴 때는 페이스북이나 좋아하시는 SNS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밝히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 대선까지 별일들을 다 목격하게 될 건데, 여야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모든 퇴진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시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잘못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부분을 거치지 않고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쫓아버렸다면 그것은 헌정 중단 사태이죠. 군인이 하는 쿠데타와 그 다음에 대중의 여론에 의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 물갈이가 뭐가 다릅니까? 법적으로 둘 다 똑같은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중이 다수가 원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한 것은 혁명이고 군인이 한 것은 쿠데타다.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군사 독재 시대나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살아서 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왜곡된 시대에 거리에서 대중이 정부를 전복하지 않고는 혁명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그래도 작동을 하니까 지금 이런 대통령과 그 주변에 관련된 비리나 의혹들이 불거지고 공격당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당하거나 퇴진을 하거나 하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법적인 부분까지 가서 그 법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냐? 자,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를 빼고는 무슨 이 형사적으로 소추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까지도 논의가 돼야죠. 여기서 형사적으로 소추라는 것은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소추가 기소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 지시한 부분이 나온다면, 미르나 그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좀 거두도록 저기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좀 돌려라, 이렇게 나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미르나 K스포츠 일을 박 대통령이 다 알고 지시를 시켰다면, 또 더 나아가서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들이 넘어가는 것을 알고도 또 봤고, 최순실이 무단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과 만나고 대화하도록 방치를 했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될 건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재임 중에는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될 건데, 또 일부 이 법률가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는 조사도 가능하고 조사 방법은 서면 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주변에서 이 내용 분석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최 씨와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고영태를 불러서, 고영태가 최순실 척근이었기 때문에 내밀한 부분을 가장 잘한다고 검찰이 판단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한테 집중적으로 물은 부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태로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거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사과나 입장 발표가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퇴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논의돼야 될 수순인 거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박원순 시장 튀어서 점수를 좀 따고 싶은 모양인데요. 튀는 것도 때에 맞춰서 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 시장이 아니더라도요, 조사가 진행되어 가면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수없이 나올 건데, 남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번 일에 붕괴하는 대중들의 좀 점수를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번 일 굉장히 속상하는 일입니다. 저도 속상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 상하는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도 민주주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신이고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과잉된 어떤 의지를, 정신적 의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롱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하늘과 땅처럼 국민들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그 부분이 정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칩시다. 자, 이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대통령은 여기에서 책임을 어떻게 소화해 가야 되고,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이 이런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논의를 해야 되고, 검찰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성숙하게 처리해 가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훈련해 가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거리로 나가서 선동을 한다고,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만 느끼게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지도자냐,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굳이 당신까지 나가서 이렇게 합니까? 자, 곧 발표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궁금합니다. 항상 대중의 지도자는요, 그 시대 대중들 수준에 딱 맞춰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곧 나오겠죠.